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안보는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미국 본토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월 중국인 1,000명 이상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풍 41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의 좌표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상원의 초당파 그룹이 3월 22일에 중국이 통제하는 기업을 포함한 전국의 미국 농지 구매를 금지하는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마이크 브라운, 존 테스터, 마르코 루비오, 토미 투버빌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목표가 국가안보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중국인 농지 소유권과 관련된 식량 안보 및 미군과 경제력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농지 임대에도 금지령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금지령은 이란, 북한, 중국 또는 러시아로 정의되는 외국 적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그의 관할권이나 지시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상원 의원들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 소지자는 이 금지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인디애나 주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서류를 제출한 브라운 상원 의원은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 농지에 대한 중국인의 소유가 지난 10년 동안 2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 외국 적들이 미국 농지를 사들이고 우리의 농업 공급망을 손상시키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무성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중국은 32만 5,686에이커의 미국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모든 외국인 소유 농지의 1%에도 약간 못 미치지만 2010년 1만 3,720에이커에서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미국 농지 구입은 많은 주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 적대국이 영연방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 양원에서 승인되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이 미국 농지를 사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소유자는 이 법안에 따라 지분을 처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드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미국 농지와 농업기업을 사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미국 정치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에 시작된 2023 회계년도에 중국인이 불법으로 남서부 국경을 넘은 사례는 4,366건이었습니다. CNS 뉴스는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중국의 증가하는 스파이 활동에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경보호국은 바이든이 취임한 2021년 1월 남서부 국경에서 만난 중국인은 13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1월과 2월 모두 1,000명이 넘는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국경보호국의 한 관리의 진술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중국에 다시 보고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 연구기관과 우리 대학은 공산주의 중국인에 의해서 완전히 침투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도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농업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며 모텔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인을 염탐하고 중국에 보고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제가 말했듯이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저들과 완전히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에서 찾은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잡은 것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국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테네시 하원의원 팀 버쳇이 국경보호국이 매일 1,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만나는 텍사스 델 리오로 갔습니다. 버쳇은 거기서 잡힌 불법 이민자들이 곧 풀려나서 재판도 받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국경시설이 과밀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많은 중국인이 다른 국가에서 온 수천 명의 개인과 함께 미국에서 석방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수천 명의 중국인 불법 이민자가 있고 그들의 수는 삽시간에 수십만 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보는 미국의 안이한 시각입니다. 이들이 단지 미국인을 감시하고 중국에 다시 보고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미국처럼 취약한 나라는 또 없을 겁니다. 미국인 무려 2억 명이 오하이오 동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화학 재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공격할 가치가 있는 취약한 목표물의 정밀한 좌표를 확인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보고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국장은 중국이 이미 태평양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IA 수석과학자 폴 프레이스터는 하원 무기소위원회에서 중국이 2014년부터 극초음속 활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2021년에 이미 중국의 극초음속 탄두 ICBM이 지구를 일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프레이스틀러는 중국의 미사일 기술이 러시아의 능력을 넘어 발전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수많은 성공적인 시험을 수행했고 작전 시스템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은 지원 인프라와 시스템 수 모두에서 러시아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강렬하고 집중적인 투자, 개발, 시험 및 배치를 통해서 재래식 및 핵무장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과 능력의 개발을 극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일본과 괌 기지에 있는 미국 전투기와 기타 전략 자산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가 미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항공모함 11척 중 하나의 갑판을 관통할 수 있으며 태평양에서 미국의 항공작전을 즉시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등펑 17은 사거리가 최대 2,5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이동식 수송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펑 41은 독립적으로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핵탄두 10개를 탑재할 수 있는 그리고 작전 범위가 무려 14,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지구상의 모든 위치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무기로 쓸데없이 미국과 소모전을 벌이기보다는 미국 본토를 공격해서 전쟁을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미국 내 목표물과 탄착점의 좌표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보고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데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중국이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